이번에는 이 주사기 하나로 3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바로 공기의 압력인데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공기의 압력, 대기압, 일반적으로 1기압일 때가 많죠. 이 주사기 속의 압력을, 이 공기를 넣으면은 지금 이 주사기 속에 있는 공기의 압력은 이 바깥에 있는 공기의 압력과 같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열린 공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대기압을 1기압이라 하면은 주사기 속의 압력도 1기압인 거예요. 만약에 주사기 속 공기 압력을 이 바깥의 대기압보다 더 세게 만들어 본다든지 더 약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손가락으로 주사기 속의 공기를 꽉 막고 이 피스톤을 당기면 주사기 속에 공기 알맹이 수는 정해져 있었는데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공기의 충돌수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 피스톤 속에, 실린더 속의 공기 압력은 1기압보다 낮은 압력입니다. 거꾸로 공기를 이렇게 넣어서 지금 주사기 속에 공기 압력은 대기압과 같습니다. 같은 1기압이에요. 이거를 1기압보다 더 세게 만들려면 이렇게 역시 막고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압축하면은 공기 알맹이 수는 정해져 있는데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기체의 충돌수는 많아지겠죠. 그래서 주사기 속의 공기 압력은 1기압보다 더 높은 압력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첫 번째 실험은 물풍선을 거의 그냥 모양대로만 이렇게 불어서 묶어줍니다. 그럼 풍선 속에 공기의 양은 정해지겠죠. 이 바깥의 1기압 상태에서 풍선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이거를 주사기 속에 넣어서 가능한 공기의 양을 줄인 상태, 즉 1기압 상태의 풍선의 모습은 이거예요. 이거를 막고 압력을 낮춰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되나요? 잘 보세요. 네, 풍선의 부피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실린더 속에, 주사기 실린더 속의 압력을 1기압보다 낮춰주면은 풍선의 부피는 늘어납니다.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보일러 법칙을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조금 피스톤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크게 불어서 피스톤에 넣어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난 뒤에 압력을 높여봅니다. 풍선이 아주 작게 줄어들죠. 보이나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이 피스톤 속의 압력이 이제 풍선이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압력이 높으면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낮으면 부피가 늘어난다는 것을 풍선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운동이 어떤 상태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한번 압력을 낮춰볼까요? 엄청 커지죠. 이렇게 해서 실린더 속에 공기의 압력을 1기압보다 높게도 낮게도 만들어가면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해본 실험은 보일러 법칙을 한번 관찰해 봤고요. 두 번째 실험은 여기 따뜻한 물이 있어요.
따뜻한 물이지만 끓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은 1기압 상태에서는 100도씨에서 끓어요. 지금 바깥 압력은 거의 1기압입니다. 이 물의 온도는 100도씨가 아니기 때문에 끓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끓는 점은, 끓는 온도는 외부의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도 높아지고 외부의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도 낮아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등산 가서 밥을 하면 밥이 잘 익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 이유는 높은 산에서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물의 끓는 점이 100도씨가 아닌 거예요. 100도씨보다 낮은 겁니다.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또 물은 어떤 액체는 끓는 점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쌀은 100도씨에서 익을 수 있는데 물이 1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밥이 설익는 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 주사기로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주사기 실린더를 끝까지 밀어 넣어서 실린더 속에 따뜻한 물을 좀 넣는 거예요. 넣고 이 실험에 주의할 사항은 위에 공기 방울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일기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사기를 이렇게 위로 밀어서 위에 물이 좀 나오게 해가 안에 있는 공기를 최대한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잡고 실린더 속의 압력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끓는 점도 낮아져요. 그래서 물이 끓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물이 부글부글 끓죠. 다시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잡히나요? 압력을 낮춰 보겠습니다. 낮추는 방법은 당기면 되죠.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지금 100도씨예요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온도는 지금 한 이게 50도 60도 정도 될까? 아주 낮은 온도입니다. 그러나 끓는 점은 전기압이 외압과 같아질 때 온도가 끓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부의 압력이 낮으면 물은 낮은 온도에서 끓고 외부의 압력이 높으면 물은 높은 온도에서 끓는 거예요. 이 압력밥솥의 원리가 바로 이런 거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라도 100도씨가 안 되는 물이라도 압력을 낮춰주면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끓는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런 방법으로 저온에서 살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끓는 점이 외압에 따라 달라진다는 실험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는 기체의 용해도에 관한 실험이에요. 이건 콜라인데요. 콜라 병 따개를 따면은 이런 소리가 나면서 거품이 나오죠. 이거는 기체가 액체 속에 녹아 들어가는 정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녹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압력이 낮아지면은 적게 녹는다는 거죠. 금방 콜라병을 딸 때 나는 소리는 압력이 낮아졌으므로 녹아있던 기체가 나오는 소리였어요. 그냥 녹아있던 기체가 많이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나 지금 이제 콜라 속에는 1기압 상태, 지금 상태에서 기체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녹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콜라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탄산음료면은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탄산음료로 실험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기체가 액체 속에 녹아 들어가는 기체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거예요. 온도는 낮을수록 증가하고요. 설탕이 물에 녹을 때는 고체가 액체 속에 녹을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녹는 양이 증가하는데 많아지는데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고 압력은 오히려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거예요.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를 막 액체 속에 밀어 넣는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콜라를 아까 전에 뜨거운 물처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실리드 속에 가능한 공기가 없게 이렇게 공기를 위로 뽑아주고, 이 상태에서 역시 이렇게 해서 실리드 속의 압력을 낮춰봅니다. 부글부글 끓여서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기체가 빠져나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전에 물이 끓어서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물은 끓어서 밖에 나와가지고 바로 식어서 액체가 되지만 들어있던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나와서 더 이상 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뽑아내주고 다시 막아서 또 압력을 낮춰주면 또 못 녹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밖으로 나와요. 그걸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내주고, 이것이 색깔이 없는 그 탄산음료를 가지고 실험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 수십 번 해내면은 이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가능한 많이 빠져나와가 이 탄산음료의 용액의 성질도 산성에서 중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는 주사기 하나로 보일러 법칙을 실험해 봤고,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헨리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것도 알아봤고, 그 다음 액체의 끓는 점과 외압과의 관계도 알아봤고, 주사기 하나로 간단한 실험 3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실험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해보기를 권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